그 마지막 얘기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했지만은 결국은 관저에 홀로 남았습니다. 빨리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서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건 그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을 부인인 김건희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야? 네. 이러한 의혹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벗어버려야죠. 좀 수사했으면 좋겠고 국회에서도 빨리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지 말고 같이 함께 통과시켜라. 근데 우리가 이입이 어렵지만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 관저의 주인을 따지기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관저가 주어지고 그 경호 책임도 따르는 건데 주인이 없어요. 탄핵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탄핵 인용되면 이제 거기에서 다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요. 예, 나머지 직원들까지도 다 싹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더 큰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란 특검법보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보면은 내란 특검법은 198표,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제의되기 전에 1차로 통과될 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네. 때문이다라고 보통 이제 추론을 하더라고요. 명태균 관련 의혹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김건희 특검법을 맡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되면은 검찰에서 김건희 그냥 안 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창원지검이 뭔가 수순을 하는 것 같고 이미 이제 11월에 만들어진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보통 사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신뢰하고 아니, 믿었고 그러니까, 네. 내 충성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네. 차기 유력한 대통령의 부인 이런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저 지방에 있는 역술인에게 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많이 신뢰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전적으로 후보 시절에는 명태균 씨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새로 공개된 대화들을 보니까 2021년 10월 5일이죠. 이제 경선 과정인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기사가 나오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큰일이네요.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카톡을 보내요. 그 전체 1등은 그때도 아마 이재명이었을 거예요. 이재명인데 야권 1등이죠. 그 당시는 야당이에요. 네. 야권 1등은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대답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내가 좀 만져볼게. 한번 이런 뭐 느낌이에요. 어떤 의심이 되냐면요.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과의 오랫동안의 신뢰라는 것은 여론조사 조작을 인지하지도 않았을까? 윤석열 부부가. 상황적으로는 네. 그렇죠.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고요. 이렇다면은 이게 물론 뭐 법률적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네. 정당이 경선 관리를 하는 주체인데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조작으로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 정당의 저는 존폐 여부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다시 뭐 원론적인 문제인 건데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유력 정치인에 이제 참모를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통상적인 경우 여기 보면은 선거 때부터 굉장히 깊숙하게 어떻게 보면 책사랑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좀 정치권에 유력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풍조가. 저렇게 세세하게 관여는 안 하지만 네. 정치적인 중요한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부인의 허락을 받거나 용인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실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네.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를 모셨을 때 김무성 대표는 진짜 가족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의원 회관에 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가시나가 뭐 하려고 지금 회관에 온다 그러나 막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 사모가 회관에 네.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랑 따로 연락을 뭐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완전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사모에게 휘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잘 되는 과정에서 그 사모님의 영향력이나 다 잘하네. 덕을 봤다.
뭐 이렇게 보는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3호가 정치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거는 망하는 네. 거예요. 근데 3호가 그런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라 사람들 챙기는 거. 아이고 우리 장보자가 오늘 생일이었어. 아이고 내가 집으로 케이크 하나 맞아, 보낼게. 그런 경우 봤어요. 예. 이런 거. 아이고 부모님 아프시다며 잠깐 와봐. 그럼 이제 봉투 하나 해가지고 병원비에 보탰어. 야.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이고 챙기는 거를 하는 오, 그런 정치인의 그렇네. 부인은 예. 성공해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출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전보로 갔다 왔는데 이번엔 출마하면 안 된대. 이제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들이 그 잘 되는 정치인 과들 저도 봤는데 그 직업 정치인 당연히 국회의원이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전문직이에요. 근데도 동네에서 지역구겠죠. 동네에서 뭐 김장 담근다 그러면은 나서 가지고 이제 미담을 제조하는 거예요. 정치엔 관여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는 잘 되더라고 보니까. 네. 저는 뭐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왕정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출된 사람이 권력을 누리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른바 3호 정치 굉장히 예. 싫어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도 지역구 관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그럼요. 배우자들이 하는 경우가 거기 사니까. 네. 예, 뭐 제법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입해서 자꾸 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정조사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런 고민들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여러 가지 대통령실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추천을 또 요구합니다. 누가 좋아요? 예를 아니, 들면. 근데 이때는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적인 조직이 탄탄하게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밑에. 대통령 3호를 다 서포트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되지. 확실히 김건희 여사는 역술과 주술에 더욱더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렇지, 예. 그렇지.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판단을. 네. 그러니까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객관적인 것들 이상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공적인 조직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한겨레 21에서 어제 막 기사를 썼던데 또한 굿이라든지 주술적인 부분에 네. 의존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음. 우리가 굿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봐, 취임식 때 쌍무지개 떴잖아.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빠지는 순간 그냥 나라 망해버리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란 범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게 지금 11월 보고서 가지고 이렇게 한탕 털어먹은 거잖아요. 언론사들이 그런 건데 이게 그 명태균 씨, 강희경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구라고 했던 PC에서 나온 일부인 거고 네. 지금 얘기 들었던 휴대폰 세대랑 USB는 지금 이제 이달 그 말 정도 돼야지 완벽하게 다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파국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정당이 잘못하면 망해야 됩니다. 망하고 새롭게 구성돼야 돼요. 저는 특정 정당이 망해서 민주당이 독주하고 또 독선적이 되어야 된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의 논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망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는 생로병사가 정당이라는 정치 세력에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않고 이 핵심 지지층이라는 것에 끈적한 끈을 잡고 억지로 이 생명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네. 구태의 악습들을 끊어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뜻있는 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 또는 보수적 생각으로서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리더들은 한번 재편한다는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재편 이거 안 돼.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도 그 세태를 따지게 되는 게 장 소장님도 사실은 인생에 업다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위세 등등할 때가 있었고 의원실 문 열고 들어오면 왼쪽에 내 방일 때가 있었고 아닐 때도 있는 건데 민간이 빠르잖아요, 사실 그게 상황 판단이. 근데 김건희 여사 봤더니 지금 그 국민대가 지금 숙명여대가 이제 표절 잠정 결론 내니까 국민대는 이제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석사학위 없으니까 박사학위 당연히 딸 그러니까 수가 없는 절차상으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숙대에게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 국민대가 고맙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김건희 수사했던 그 네. 검사들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큰 핸드폰 문제죠. 뺏겼던 사람들. 네. 네, 참. 아마도 그런 부분들도 사후적으로 이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권력이 무엇이고 참 이 대통령 부인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지 인제서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네. 외롭고 상당히 그냥 고독감 아니면은 두려움까지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될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요. 구속까지 당하면은 맞아요. 그런 네. 그 큰 관저에서 혼자 혼자 있어야 되고
탄핵이 되면은 본인은 이제 자연인 신부로 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특검이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인생 완전히 이제 뭐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권력 있을 때 잘하지.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당 대표 잘랐다가 세웠다가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재벌들 술 먹이면서 술도 못 먹는 것들이 재벌이라고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고 정말 참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의 공직의 검증 시스템 사실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되고 왔다는 거. 중앙지검장 되고 차장검사 된 것도 문제예요. 이거 대통령입니까? 아니 대통령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어느 작은 기관의 장이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되는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공직을 높은 공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군함 좋네. 여기 와가지고 또 술 한잔 먹어야 되겠네. 이게 대통령 부인으로 할 얘기냐고 이게 경호원들한테 폭죽 터트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아 창피해요. 알겠습니다.